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규의 독일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으로 본 베를린 장벽의 붕괴. 오늘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입니다. 11월 9일. 작년에 벌써 30년 기념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3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늘 구독하는 디벨트지 세계지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서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안 났던군요. 작년엔 많이 났었어요. 그러나 11월 9일 독일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 특히 아직도 분단국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좋은 교훈이 되기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닿는 의미에서 사진을 통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28년 만에 붕괴됐어요.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의 7만 명의 데모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7만 명이 모였어요. 라이프치히. 그걸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군중들입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가를 돌면서 7만 명이 여기서 데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데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은 구호가 Wir sind das Volk. 우리는 국민이다. 자유선거, Freie Wahl, 자유행, Freie Journey. 이걸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통 월요 데모라고 합니다. 일주일 쉬고 월요일마다 다시 반에 모여서 계속 데모를 계속했죠. 그래 이 데모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쭉 전 독일로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데모를 주동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 니크라이 교회라고 합니다. 니크라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평화 기도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데모를 할 거냐 하는 계획도 세우면서 저녁이 되면서 쭉 나간 거죠. 10월 9일은 11월 9일 백림장벽이 무너진 날보다 더 의미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데모가 앞으로 성공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있잖아요. 천안문 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리라 하는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프치히 시민이 긴장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 동독에 주둔했던 35만의 소련 군대도 또 동독 군대도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왜 소련 군대가 개입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85년 집권한 고바초프의 신사에 의한 앞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선택을 자유에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동독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한 셈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고바초프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라이프치히 데모가 월요일마다 쭉 앞으로도 계속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 독일로 확대돼 나갔어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백림에서, 로슈도크에서, 드레스덴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여기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베를린 시장으로 있던 샤법스키가 1989년 바로 11월 9일 날 6시 인터뷰를 하는데 이태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여행법이 추진된다는데 여행법은 언제 유예를 합니까? 언제 자유롭게 풀어놓습니까? 했더니 샤법스키가 그 전에 동독의 중앙위원회 여러 가지 결정사항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sofort 곧 할 것이다. sofort. 그래 서독의 TV, 서독의 라디오가 일제히 그 방송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날 오후부터 저녁으로부터 이르기까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백림장벽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백림장벽이 무너진 지 꼭 28년 만이죠. 1961년 백림장벽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 건 28년 만에 1989년 11월 9일 무너지면서 일제히 동독 사람들이 서백림으로 서독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그 많은 그 기사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장벽 위에 올라앉았던 사람들, 장벽 위에 올라가진 사람들.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는 장면. 백림장벽을 도끼로 두드리는 장면. 백림장벽을 도끼로 두드리는 장면.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콜 총리. 제가 콜 총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2주 후에
1989년 11월 28일 콜 총리가 국회에서 통일 10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근데 통일 10개 조항을 발표할 때 연합국들과 일체 상의가 없었어요. 아침에 미국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만약에 연합국들과 상의를 하게 되면 독일 통일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콜이 구상을 해가지고 일체 비밀 붙이고 그날 독일 10개 조항을 발표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맛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개 조항이. 그때 당시 콜은 약 3, 4년이 걸릴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동독 주민들이 이제는 백림장벽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동안 우리는 국민이다 하던 구호가 이제는 우리는 한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콜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 그렇게 3, 4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 10개 조항 중에서 재밌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3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은 동독과 서독이 국가연합을 갖자. 국가연합은 주권국 간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독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예. 그리고 만약에 국가연합을 갖더라도 앞으로 우리 통일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동독의 자유선거를 통한 주권국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연합을 갖는다 그랬어요. 국가연합은 주권국가들 간의 조약입니다. 근데 콜은 동독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유선거를 통한 합법정부가 섰을 때 우리가 국가연합을 한다. 그 후에 우리는 연방국가를 한다. 지금 유럽연합이 바로 그겁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주권국가들 간의 하나의 합의체예요. 근데 국가연합이 형성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체제가 동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이 미리 동독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와 같이 뭔가 협조하려면 너희들 스스로가 선거를 통한 주권국가가 되면은 그때 국가연합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연방국가로 간다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별도로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문제를 잘 몰라요. 그 문제를 더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1989년 11월 28일 콜이 연합국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나는 앞으로 통일을 하겠다 하고 신호탄을 던진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근데 백림장벽이 무너질 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었어요. 특히 3인당 내에, 물론 빌브란드는 아니지만 3인당 내에 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북한과의 뭐 평화공존 이런 것이 더 목적이지 사실상 북한의 통일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과거에 독일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우리도 지금 감지할 수 있어요. 특히 89년 11월 9일 백림장벽이 무너지니까 당시 본회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애국가 부르기를 삼가하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독일 애국가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당이 다 일어섰는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은 당이 있어요. 바로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처음부터 통일을 반대했어요. 우리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그때 당시에 독일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콜이 이것을 신속하게 통일의 기회를 포착을 했죠. 포착을 했어요. 헬무트 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통일을 원했던 사람이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확고하게 자유정신을 갖고 통일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콜이 통일을 늘 염원할 때 자기가 비스마크로부터 배운 하나의 그 교훈이 있답니다. 비스마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역사에도 신이 있다. 어떤 기회가 온다는 것을 포착을 하면은 끝까지 역사의 신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갈 때까지 가라. 그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를 헬무트 콜은 항상 기억을 하면서 통일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바로 콜이죠. 바로 콜입니다. 그런 확고한 자유정신, 통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것을 보아줬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한번 상기시 끊으면서 이런 자, 좋아서 깃발을 흔들리는 거. 자, 여기는 자, 제가 그 백림장경과 관련해서 많은 잡지를 그때 제가 수집을 했어요. 자, 여기. 자, 백림장벽의 도끼를 갖고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잡지에도 표제는 백림장벽이죠. 하나는 빌리 브란트고 하나는 몬페 소벨린 시장이었어요. 당시 몬페 소벨린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벨린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빌리 브란트는 19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베를린 시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통속이 됐으니까 이젠 같이 자라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제 한통속이 됐으니까 박센 투자면 같이 자라자. 사실 빌리 브란트는 참 동방정책을 통해서 통일 조건을 조성한 그러한 유명한 그 정치가죠. 소위 동방정책으로 이름난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도 통일을 원했어요. 근데 3인당 내에 그때 당시 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과정에서 3인당의 많은 수들도 통일을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근데 빌리 브란트는 3인당을 이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 우두머리인 이런 사람들 최소한도의 빌리 브란트 같은 통일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가 민주당 가만 보면은 과거의 3인당 비슷한 그 양상이 많아요. 통일을 그들이 정말 원하는지.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통일을 완전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점을 우리나라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코어의 입장을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자유 속에서 통일을 원했던 사람이 콜이고, 그것이 기본법 기본조항에 있었던, 전문에 있었던 하나의 명령이기도 한 거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여기 사진이 샤법스키, 이 샤법스키가 백림시장으로서 앞으로 여행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하면서 백림장벽이 무너질 때 이 샤법스키가 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샤법스키가 실수했다. 근데 그 후 역사가들은 샤법스키는 좋은 실수를 했지만 좋은 실수를 했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남겼어요. 샤법스키. 지금 돌아갔습니다마는 한때는 그래도 동독에서 날렸던 사람이죠. 그 샤법스키 얘기가 지금도 이런 백림장벽 붕괴된 것을 연상할 때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동독의 평화혁명 이렇게 쭉 났어요. 자, 요거는 11월 4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이 그림으로 쭉 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참 이 서독으로 밀려오는 장면들, 백림장벽은 냉전의 기념물이다. 표제가 그렇습니다. 백림장벽의 붕괴는 냉전의 기념물이다. 자, 요거는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디사이트 시간이라는 그 주간지인데요. 아주 이거는 지식인들이 많이 보고 대학생들이 많이 보고 저도 자주 보는, 근데 이것도 함부르크에서 발행되고 있어요. 아주 내용들이 좋은 기사가 많습니다. 예, 여기 Wir das Volk, 우리는 국민이다 라는 표제로, 그 밑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 표제로 당시의 백림장벽과 관련된 계기를 통해서 불란서 혁명 이후에 독일 역사를 쭉 서술한 그런 이런 잡지입니다. 아주 좋은 교훈적인 잡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백림장벽의 붕괴가 단순히 그냥 그 전후 이후에 그냥 붕괴로만 끝나질 않고 불란서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냐 하는 하나의 그 정치사적 의미를 여기서 많이 지금 깊이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독일 통일이 되고, 독일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콜이 늘 주장한 것처럼 독일 통일과 유럽 연합은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지금 27개국으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세계에서의 역할을 저는 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쭉 봅니다. 바로 유럽 연합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것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근거가 됐겠어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독일의 유럽이 아니라 유럽의 독일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발전이죠. 앞으로 유럽 연합은 비록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습니다만은 베를린 장벽이 1961년 구축됐어요. 61년. 그 28년 만에 붕괴된 거예요. 이 61년도에 백림 장벽을 구축하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동독 군인이 그만 총을 버리고 서독으로 넘어가는 장면. 이 서백림 가면 이 우표를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인민군들이요, 총 버리고 넘어와. 응? 넘어오라고. 그러니 앞뒤석에서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민군들이요, 17세 나가서 30대 제대로 한대요. 요새 뭐 10년이라고 한답니다만. 그 속에서 썩고 있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응? 물론 북한 당국은 그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북한 젊은이들이 썩고 있어. 이 병정처럼 넘어야지. 제가 라입시그 데모를 볼 때마다 당시에 라입시그 대학의 한 사학과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사학과 이름이 하트무트 스바예요. 동독의 라입시그 데모는 무엇을 표현했냐면 동독인들의 자체방으로 표현해요. 셀브스베프랑 동독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방을 한 거예요. 자체 해방. 저는 이런 그 주장을 볼 때마다 북한도 스스로 자체 해방을 해야 돼요. 북한 스스로의 자체 해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북 관계를 이어질 수 있어요. 북한이 자체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또 기타 외부로부터 북한의 인권 존중이라든가 이 자유 사상을 자꾸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의 변화가 유도된다고. 탈북자들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중국이 떠드는 우리 탈북자들을 우리는 이것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그 북한의 모든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북한의 변화가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림 장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빌리 브란트의 그 동방 설계자 마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 통일은 고바초프가 가능했고 동독 주민들이 결정을 했고 콜이 적당한 시기에 그 기회를 포착한 결과다. 이렇게 평했는데 그거 옳은 말 같아요. 근데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자유혁명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9일, 89년 10월 9일이 라입치히에서 성공하는 가운데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것이 백림장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고 좋은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독의 평화혁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펠만이 있습니다. 에펠만이 있는데 그 에펠만이 어떻게 종교를 지었냐 하면은 1989년은 독일 역사를 위한 한 획기적 해이다. 그것은 한 독재 체제에 대한 승리의 해이다. 동독인들은 사회주의 통일당의 지배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자유, 민주적 주권, 인권, 그리고 하나의 법치국가를 쟁취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아주 자유혁명이죠. 민주혁명이죠. 국민혁명이죠. 그것도 평화 속에서 자유 속에서 이룩한 아주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쭉 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백림장벽이 무너진 20년 되는 해 제가 소책자를 썼어요. 20년 전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러고 보니까 벌써부터 11년 전에 쓴 거예요. 500부를 제가 발행했는데 큰 도서관에 가면 아직도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걸 사서 사는 것보다 하여튼 빌려서 보기를 보냅니다만, 사실 제가 오늘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했는 가운데 너무나 사진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딱 한 책으로 정리됐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다시피 이 백림장벽의 붕괴를 보여줬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 여기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백림장벽을 도끼로 부시는 장면. 아주 참 묘합니다만은 베를린 장벽의 그 길이가 155km 하면 우리 휴전선의 길이가 155마일입니다. 155마일. 숫자는 똑같아요. 물론 킬로미터하고 마일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휴전선이 빨리 무너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인민군들이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본, 사진으로 본 베를린 장벽의 붕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